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이 치매라는 안타까운 현실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뇌 속에서는 기억을 앗아가는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의사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60년간 전 세계 의학계가 굳게 믿어왔던 치매에 대한 상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 만약 이 가설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해에 가까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존엄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치매의 진짜 원인. 만약 이 진실을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헛되이 애쓰다 소중한 기억을 잃게 될 확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60년 만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0년.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 하나의 용의자만을 쫓아왔습니다. 마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십 년간 헛된 수사만 계속해온 형사들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은 지난 20년간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노의사의 진료 기록실에는 이 수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미해결 사건 파일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 그의 뇌 사진에는 용의자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지문이 가득했습니다. 기존 이론대로라면 그는 이미 심각한 치매 환자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정독하고 복잡한 바둑을 즐겼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사건 파일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 그녀의 뇌는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용의자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기억이라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모순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이 사건 파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엉뚱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60년 묵은 미제 사건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그들의 발견을 발표하며 전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진들은 풀리지 않던 과거의 사건 파일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한데도 총명한 사람들과 베타 아밀로이드는 없는데도 치매를 앓는 사람들의 뇌를 최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한 끝에 마침내 진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아마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범인은 평소에는 우리 뇌라는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는 가장 성실하고 착한 이장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마을의 주민인 신경세포들에게 영양분을 배달해주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 그것이 바로 별세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량했던 이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독성 물질이라는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끔찍한 두 얼굴의 악당, 마을을 파괴하는 방화범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악당에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을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착한 이장님으로 돌아오는 경증 악당.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번 돌변하면 다시는 예전의 선량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중증 악당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라는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 회복 불가능한 중증 악당이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으로 돌변한 별세포는 과산화수소라는 아주 강력한 화학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독한 약품 말입니다. 이 방화범은 자신이 만든 화학무기를 주변의 무고한 뇌세포, 즉 마을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6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치매라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가짜 용의자를 잡겠다며 뇌라는 마을 전체에 불심 검문을 하고 함정 수사를 벌였던 겁니다. 그 사이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서 태연하게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범인을 향해 수사망을 좁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 중증 악당이 화학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약물을 실험용 쥐에게 투여하자 놀랍게도 치매의 진행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치매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를 부검해서도 이 중증 악당의 존재가 똑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넘어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헌신적이던 우리 뇌의 이장님을 하루아침에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그 결정적인 범행 동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선 범인이 되기 전 별세포 이장님의 평소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라는 마을에는 주인공인 신경세포 주민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이장님이 바로 별세포입니다. 첫째, 이장님은 식량 배급원입니다. 혈관이라는 큰 길에서 쌀, 즉 포도당을 직접 받아와 각 가정에 부엌에 넣어줍니다.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말이죠. 둘째, 이장님은 환경미화원입니다. 밤이 되면 빗자루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즉 노폐물을 깨끗이 치워줍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장님이 밤새 대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장님은 경비원입니다. 마을 입구를 든든히 지키며 수상한 외부인, 즉 독성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중재자이자 마을의 작은 불씨, 즉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불을 끄는 소방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헌신적이던 이장님에게 만성 스트레스나 뇌 손상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팔다리를 더 많이 뻗으며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 소방관처럼요. 문제는
이 불이 너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불을 끄려던 소방관 자신이 불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오히려 마을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 방화범의 특징을 분석해보니 4가지 무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몸집이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커져 있습니다. 둘째, 마오비라는 이상한 효소를 평소보다 10배, 20배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셋째, 마을 전체에 염증이라는 불씨를 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을 지키던 방화범이 마을 공동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버리는 장면을. 이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연쇄 범행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무기 공장 가동, 방화범으로 변한 별세포가 마오비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2단계, 화학 무기 생산, 과도하게 많아진 마오비 효소가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3단계, 무차별 공격. 이 화학무기는 확산성이 매우 강해 주변에 건강하던 신경세포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죽입니다. 4단계, 연쇄 감염.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물질을 내뿜으면서 옆에 있던 다른 착한 이장님들마저 똑같은 방화범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끔찍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가 또 다른 공격자를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기억 상실이, 언어를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헌신적인 이장님을 악마로 만드는 걸까요? 그 5가지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 특히 우리 한국인들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마을에 보이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엄령이 길어지면 마을을 지키던 군인, 즉 면역세포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선량한 이장님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장님이 결국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장님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여 폭주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폭행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시절 가볍게 겪었던 뇌진탕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 작은 흠집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마을의 방어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기,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마을에 몰래 침투하여 이장님의 집에 불을 지르는 간첩과도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간첩을 잡겠다고 마을 안에 수류탄을 마구 던지다가 애꿎은 이장님과 주민들이 다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동기,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 등은 이장님이 매일 마시는 우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암살자처럼 우리 몸의 모든 방어선을 뚫고 내라는 신성한 장소까지 침투하여 이장님을 서서히 중독시킵니다. 다섯 번째 동기,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앞선 모든 범죄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몸이 녹쓰는 현상입니다. 흡연, 과음, 가공식품,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은 마을 전체에 기름을 뿌려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불이 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밤새 마을 청소를 해야 할 이장님이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동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활한 범인으로부터 우리 뇌라는 소중한 마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건강 수칙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10가지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작전 계획이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방화범의 가장 큰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어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자 우리 뇌마을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마을의 순찰대를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해주시면 우리 뇌마을의 순찰대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이것은 방화범의 화학무기인 과산화수소를 무력화시키는 특수 해독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호두 같은 견과류, 녹차, 강황이 바로 그 해독제입니다. 매일 식단에 조금씩이라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넷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마을 곳곳에 난 작은 불씨, 즉 염증을 초기에 진압하는 최고의 소방수입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거나 매일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소방 시스템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마을에 스스로 기름을 뿌리고 방화범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를 사랑하신다면 이 2가지는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코팅이 벗겨진 냄비를 사용하는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두뇌 활동 증진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똑똑해져서 방화범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주들과 화투나 바둑을 두는 것 모두 훌륭한 훈련입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고립은 방화범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웃과 함께 떠들고 웃는 것이야말로 범인이 가장 싫어하는 마을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전화통화, 작은 모임, 종교활동 모두 뇌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아홉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마을의 방어 시스템,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마을의 성벽을 서서히 허무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10번째, 필요시 보충제 활용입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 어려울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타민 D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같은 외부 지원군을 현명하게 요청하는 전략입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60년간 의학계를 지배했던 낡은 가설이 틀렸고 진짜 치매의 범인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진짜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범인을 알았기에 효과적인 예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들도 드디어 올바른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방화범의 탄생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았고 예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10가지 전략이 벅차시다면 가장 중요한 3개의 기둥만이라도 먼저 기억하십시오. 바로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뇌마을을 공격하는 범인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10년, 20년 뒤 당신의 존엄한 모습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의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뇌 건강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가장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귀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이 놀라운 발견을 널리 알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지켜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식을 나누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밝히는 등.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이 치매라는 안타까운 현실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뇌 속에서는 기억을 앗아가는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의사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60년간 전 세계 의학계가 굳게 믿어왔던 치매에 대한 상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 만약 이 가설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해에 가까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존엄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치매의 진짜 원인. 만약 이 진실을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헛되이 애쓰다 소중한 기억을 잃게 될 확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60년 만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0년.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 하나의 용의자만을 쫓아왔습니다. 마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십 년간 헛된 수사만 계속해온 형사들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은 지난 20년간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노의사의 진료 기록실에는 이 수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미해결 사건 파일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 그의 뇌 사진에는 용의자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지문이 가득했습니다. 기존 이론대로라면 그는 이미 심각한 치매 환자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정독하고 복잡한 바둑을 즐겼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사건 파일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 그녀의 뇌는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용의자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기억이라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모순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이 사건 파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엉뚱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60년 묵은 미제 사건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그들의 발견을 발표하며 전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진들은 풀리지 않던 과거의 사건 파일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한데도 총명한 사람들과 베타 아밀로이드는 없는데도 치매를 앓는 사람들의 뇌를 최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한 끝에 마침내 진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아마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범인은 평소에는 우리 뇌라는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는 가장 성실하고 착한 이장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마을의 주민인 신경세포들에게 영양분을 배달해주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 그것이 바로 별세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량했던 이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독성 물질이라는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끔찍한 두 얼굴의 악당, 마을을 파괴하는 방화범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악당에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을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착한 이장님으로 돌아오는 경증 악당.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번 돌변하면 다시는 예전의 선량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중증 악당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라는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 회복 불가능한 중증 악당이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으로 돌변한 별세포는 과산화수소라는 아주 강력한 화학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독한 약품 말입니다. 이 방화범은 자신이 만든 화학무기를 주변의 무고한 뇌세포, 즉 마을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6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치매라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가짜 용의자를 잡겠다며 뇌라는 마을 전체에 불심검문을 하고 함정 수사를 벌였던 겁니다. 그 사이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서 태연하게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범인을 향해 수사망을 좁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 중증악당이 화학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약물을 실험용 쥐에게 투여하자 놀랍게도 치매의 진행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치매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를 부검해서도 이 중증악당의 존재가 똑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넘어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헌신적이던 우리 뇌의 이장님을 하루아침에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그 결정적인 범행 동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선 범인이 되기 전 별세포 이장님의 평소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라는 마을에는 주인공인 신경세포 주민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이장님이 바로 별세포입니다. 첫째, 이장님은 식량 배급원입니다. 혈관이라는 큰 길에서 쌀, 즉 포도당을 직접 받아와 각 가정에 부엌에 넣어줍니다.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말이죠. 둘째, 이장님은 환경미화원입니다. 밤이 되면 빗자루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즉 노폐물을 깨끗이 치워줍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장님이 밤새 대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장님은 경비원입니다. 마을 입구를 든든히 지키며 수상한 외부인, 즉 독성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중재자이자 마을의 작은 불씨, 즉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불을 끄는 소방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헌신적이던 이장님에게 만성 스트레스나 뇌 손상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팔다리를 더 많이 뻗으며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 소방관처럼요. 문제는 이 불이 너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불을 끄려던 소방관 자신이 불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오히려 마을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반응성 별세포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 방화범의 특징을 분석해보니 4가지 무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몸집이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커져 있습니다. 둘째, 마오비라는 이상한 효소를 평소보다 10배, 20배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셋째, 마을 전체에 염증이라는 불씨를 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을 지키던 방화범이 마을 공동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버리는 장면을. 이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연쇄범행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무기공장 가동. 방화범으로 변한 별세포가 마오비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2단계, 화학무기 생산. 과도하게 많아진 마오비 효소가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3단계, 무차별 공격. 이 화학무기는 확산성이 매우 강해 주변에 건강하던 신경세포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죽입니다. 4단계, 연쇄감염.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물질을 내뿜으면서 옆에 있던 다른 착한 이장님들마저 똑같은 방화범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끔찍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가 또 다른 공격자를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기억 상실이,
언어를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헌신적인 이장님을 악마로 만드는 걸까요? 그 5가지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 특히 우리 한국인들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마을에 보이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엄령이 길어지면 마을을 지키던 군인, 즉 면역세포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선량한 이장님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장님이 결국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장님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여 폭주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폭행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시절 가볍게 겪었던 뇌진탕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 작은 흠집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마을의 방어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기,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마을에 몰래 침투하여 이장님의 집에 불을 지르는 간첩과도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간첩을 잡겠다고 마을 안에 수류탄을 마구 던지다가 애꿎은 이장님과 주민들이 다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동기,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 등은 이장님이 매일 마시는 우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암살자처럼 우리 몸의 모든 방어선을 뚫고 내라는 신성한 장소까지 침투하여 이장님을 서서히 중독시킵니다. 다섯 번째 동기,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앞선 모든 범죄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몸이 녹쓰는 현상입니다. 흡연, 과음, 가공식품,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은 마을 전체에 기름을 뿌려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불이 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밤새 마을 청소를 해야 할 이장님이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동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활한 범인으로부터 우리 뇌라는 소중한 마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건강 수칙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10가지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작전 계획이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방화범의 가장 큰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어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자 우리 뇌마을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마을의 순찰대를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해주시면 우리 뇌마을의 순찰대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이것은 방화범의 화학무기인 과산화수소를 무력화시키는 특수 해독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호두 같은 견과류, 녹차,
강황이 바로 그 해독제입니다. 매일 식단에 조금씩이라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넷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마을 곳곳에 난 작은 불씨, 즉 염증을 초기에 진압하는 최고의 소방수입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거나 매일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소방 시스템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마을에 스스로 기름을 뿌리고 방화범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를 사랑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코팅이 벗겨진 냄비를 사용하는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두뇌 활동 증진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똑똑해져서 방화범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주들과 화투나 바둑을 두는 것 모두 훌륭한 훈련입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고립은 방화범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웃과 함께 떠들고 웃는 것이야말로 범인이 가장 싫어하는 마을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전화통화, 작은 모임, 종교활동 모두 뇌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아홉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마을의 방어 시스템,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마을의 성벽을 서서히 허무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10번째, 필요시 보충제 활용입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 어려울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타민 D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같은 외부 지원군을 현명하게 요청하는 전략입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60년간 의학계를 지배했던 낡은 가설이 틀렸고 진짜 치매의 범인은 중증반응성 별세포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진짜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범인을 알았기에 효과적인 예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들도 드디어 올바른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방화범의 탄생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았고 예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10가지 전략이 벅차시다면 가장 중요한 3개의 기둥만이라도 먼저 기억하십시오. 바로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뇌마을을 공격하는 범인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10년, 20년 뒤 당신의 존엄한 모습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의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뇌 건강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가장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귀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이 놀라운 발견을 널리 알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지켜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식을 나누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밝히는 등.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이 치매라는 안타까운 현실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뇌 속에서는 기억을 앗아가는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의사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60년간 전 세계 의학계가 굳게 믿어왔던 치매에 대한 상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 만약 이 가설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해에 가까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존엄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치매의 진짜 원인. 만약 이 진실을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헛되이 애쓰다 소중한 기억을 잃게 될 확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60년 만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0년.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 하나의 용의자만을 쫓아왔습니다. 마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십 년간 헛된 수사만 계속해온 형사들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은 지난 20년간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노의사의 진료 기록실에는 이 수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미해결 사건 파일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 그의 뇌 사진에는 용의자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지문이 가득했습니다. 기존 이론대로라면 그는 이미 심각한 치매 환자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정독하고 복잡한 바둑을 즐겼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사건 파일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 그녀의 뇌는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용의자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기억이라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모순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이 사건 파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엉뚱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60년 묵은 미제 사건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그들의 발견을 발표하며 전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진들은 풀리지 않던 과거의 사건 파일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한데도 총명한 사람들과 베타 아밀로이드는 없는데도 치매를 앓는 사람들의 뇌를 최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한 끝에 마침내 진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아마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범인은 평소에는 우리 뇌라는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는 가장 성실하고 착한 이장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마을의 주민인 신경세포들에게 영양분을 배달해주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 그것이 바로 별세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량했던 이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독성 물질이라는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끔찍한 두 얼굴의 악당, 마을을 파괴하는 방화범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악당에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을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착한 이장님으로 돌아오는 경증 악당.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번 돌변하면 다시는 예전의 선량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중증 악당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라는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 회복 불가능한 중증 악당이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으로 돌변한 별세포는 과산화수소라는 아주 강력한 화학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독한 약품 말입니다. 이 방화범은 자신이 만든 화학무기를 주변의 무고한 뇌세포, 즉 마을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6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치매라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가짜 용의자를 잡겠다며 뇌라는 마을 전체에 불심 검문을 하고 함정 수사를 벌였던 겁니다. 그 사이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서 태연하게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범인을 향해 수사망을 좁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 중증 악당이 화학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약물을 실험용 쥐에게 투여하자 놀랍게도 치매의 진행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치매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를 부검해서도 이 중증 악당의 존재가 똑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넘어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헌신적이던 우리 뇌의 이장님을 하루아침에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그 결정적인 범행 동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선 범인이 되기 전 별세포 이장님의 평소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라는 마을에는 주인공인 신경세포 주민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이장님이 바로 별세포입니다. 첫째, 이장님은 식량 배급원입니다. 혈관이라는 큰 길에서 쌀, 즉 포도당을 직접 받아와 각 가정에 부엌에 넣어줍니다.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말이죠. 둘째, 이장님은 환경미화원입니다. 밤이 되면 빗자루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즉 노폐물을 깨끗이 치워줍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장님이 밤새 대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장님은 경비원입니다. 마을 입구를 든든히 지키며 수상한 외부인, 즉 독성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중재자이자 마을의 작은 불씨,
즉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불을 끄는 소방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헌신적이던 이장님에게 만성 스트레스나 뇌 손상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팔다리를 더 많이 뻗으며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 소방관처럼요. 문제는 이 불이 너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불을 끄려던 소방관 자신이 불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오히려 마을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반응성 별세포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 방화범의 특징을 분석해보니 4가지 무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몸집이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커져 있습니다. 둘째, 마오비라는 이상한 효소를 평소보다 10배, 20배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셋째, 마을 전체에 염증이라는 불씨를 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을 지키던 방화범이 마을 공동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버리는 장면을. 이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연쇄범행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무기공장 가동. 방화범으로 변한 별세포가 마오비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2단계, 화학무기 생산. 과도하게 많아진 마오비 효소가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3단계, 무차별 공격. 이 화학무기는 확산성이 매우 강해 주변에 건강하던 신경세포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죽입니다. 4단계, 연쇄감염.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내뿜으면서 옆에 있던 다른 착한 이장님들마저 똑같은 방화범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끔찍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가 또 다른 공격자를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기억 상실이, 언어를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헌신적인 이장님을 악마로 만드는 걸까요? 그 5가지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 특히 우리 한국인들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마을에 보이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엄령이 길어지면 마을을 지키던 군인, 즉 면역세포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선량한 이장님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장님이 결국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장님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여 폭주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폭행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시절 가볍게 겪었던 뇌진탕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 작은 흠집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마을의 방어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기,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마을에 몰래 침투하여 이장님의 집에 불을 지르는 간첩과도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간첩을 잡겠다고 마을 안에 수류탄을 마구 던지다가 애꿎은 이장님과 주민들이 다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동기,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 등은 이장님이 매일 마시는 우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